이번 시간에는 그 맹자의 그 첫 부분에 나오는 의리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율곡 선생이 경몽여결에서 말했듯이 맹자나 하는 것은 아린욕 전철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린욕 전철이는 의리지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리지변이라고 하는 여기가 의는 천리로 보면서 하고 리는 인욕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주된 뜻은 본천리 그러죠. 천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의를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리를 배제하는 것은 알인욕 개념이죠. 인욕을 배제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맹자라고 하는 것은 맹자 7편에서 첫 장을 열면 바로 맹자견 양양하신 대로 시작하죠. 맹자가 양양을 찾아보러 갔더니 왕할수 불온천리이래 하시니 이렇게 어르신께서가 늙은이 숫자죠. 어르신께서 천리길을 멀다 여기지 않고 와주시니 역장유일이 오고이가를 썼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역자를 썼거든요. 역장유일이 오고이가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또 역자를 썼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이번에도 또한 우리나라에 잠깐 이로운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 또 역자는 어떤 뜻을 갖는가 하면 양해왕을 찾아온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나라의 이롬이라는 이 리자이가 뭐가 들었냐면은 북국강병이에요. 이게 북국강병서를 말해주고 계속 말하는 사람이 찾아왔다라는 것이 또 역자의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또 역자는 곧 뭘 반영하고 있느냐, 맹자가 살았을 당시에 무엇을 숭상했는가를 보여주는 문자예요. 바로 그래서 또 역자가 선생님께서도 또한 전해왔던 사람처럼 우리나라 북국방경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또 역자 그 속에가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북국강병적으로 한 시대에 모든 풍조가 휩쓸렸던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또 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시간이 맹자가 뭐라 합니까? 맹자가 하필할 리 있고 그러죠. 하필할 리 있고 여주인의인이다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실 때 이 하필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다 아신 말이시잖아요. 이 하필은 여러분께서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딸내미들이 머신이라도 하나 어떻게 꿰차고 오면 왜 해필이면 그놈이냐, 그놈 말고도 좋은 놈 있는데, 이럴 때 하필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 쓰는 말이 하필이에요. 정말로 안 된 놈이면 그건 불가지요. 그런데 좀 괜찮기는 하겠지만 왜 하필이면 그놈이냐고, 또 다른 놈 머시맨들이 버글버글한데 사람 인구 절반이 머시맨인데 왜 그런 놈 데리고 왔냐고. 그럴 때 하필 쓰잖아요. 바로 여기에서도 왜 하필이면 그거냐고, 그보다 좋은 것이 또한 있는데, 그래서 또 역자가 똑같이 있지만 이 또 역자는 달라요. 이게 이것보다 더 좋은, 또다시 더 좋은 물건이 있는데 왜 그걸 말씀하시냐. 이러면서 여기에서 리와 인의가 대입으로 이 글이 출발하는 것이에요. 이게 맹자의 출발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맹자 사상이 대변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맹자는 첫 번째, 당시에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무력을 숭상하는 시대에 인이 도덕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예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인이 도덕을 부르짖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왕도정치의 실현이에요. 이 부분이 공자와 맹자와 공통적이면서도 다른 점이 있어요. 공자도 어진정치를 부르짖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공자는 어진정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느냐? 존주사상이에요. 주나라를 다시 존중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맹자는 인의정치를 통해서 존주가 아니에요. 새로운 왕조의 건립이에요. 혁명사상이에요. 이것이 시대의 차이점이에요. 공자가 살았을 당시에는 천자라는 명분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은 정명주의예요. 명분을 바로잡는 주의예요. 그래서 공자는 새로운 왕조를 꿈꾸지 않아요. 무너져가는 통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나라를 계승하는 데 목적을 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자는 논어사상에 혁명이 없어요. 그러나 맹자는 달라요. 맹자는 새로운 왕조의 건립이에요. 새로운 왕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민심을 얻으면 된다 이것이에요. 민심을 얻는 방법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바로 왕도정치라고 하는 것이고, 왕도정치는 경제와 교육에 있다 이렇게 나온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것이 공자와 맹자의 차이점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아셔야 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보면 맹자와 공자의 공통점과 시대의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시대의 차이점이 곧 뭘 낳느냐? 천명사상의 변질이에요. 주나라 때에 이르러서 천명이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은나라하고 주나라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쉽게 보시려면, 은나라와 주나라의 차이점을 보시려면, 은나라의 수도를 옮기려고 할 때에 은나라 반경이라고 하는 글이 있죠. 거기에서는 백성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뭐가 등장되지 아십니까? 점하고 꿈이 등장돼요. 그것은 요즘 말한 대로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신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명은 절대적이에요. 인간 위에 군림한 것이에요. 이게 은나라의 천명에 관한 사상이에요. 그런데 주나라로 오면서 반천 반민으로 넘어와요. 주나라 초기에도 글을 보면 천명이 귀중시해요. 그런데 거기에 뭔 글이 붙기 시작하느냐? 자, 천명이라고 하는 거 민식으로 절반이 온 것이 뭐냐면, 천시는 자하민식을 해요. 하늘이 보는 거 뭘로 보느냐? 자하민식을 해요. 벌써 이것이 하늘이 보는 것은 하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백성 눈으로 보는 걸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에요. 하늘 눈은 어디에 있느냐? 백성들은 눈에 있다. 이 말은 민심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 천천히 하늘에서 듣는 귀는 어디에 있느냐? 자하민청. 바로 이 소리가 뭔 소리가 되느냐? 하늘의 눈, 사람의 눈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하늘의 귀, 백성들의 귀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논리가 성립되느냐? 민심이 천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천명론이 남아있어요. 바로 공자 사상에는 이러한 사고가 있으면서도 점점 더 쇠약해져요. 이게 주나라 초기의 사상이에요.
이건 분명히 은나라 시대하고 주나라 시대가 다른 점이에요. 이게 벌써 신의 존재보다는 이제는 인간의 존재가 더 중요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주나라 초기사상이에요. 그래서 민심을 얻은 것이 중요하지, 신의 제사에 흠양을 잘하고 제사 잘 지내가지고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제사 잘 지내고 나서 소지 태우면 하늘로 잘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주나라 때에 이와 같이 천심이 민심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에요.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는 민심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천심은 민심인데 천명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민심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자하고 맹자가 왕조 정치와 어진 정치 부르짖은 건 똑같죠. 그런데 논어하고 맹자를 구체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한 예를 들어서 주나라의 좋은 제도가 정전법이죠. 그 경제의 가장 밑바탕이죠. 논어에 정전법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정전 두 글자가 주석에서는 나오죠. 경문에 나오신 거 봤습니까? 논어에 정전 두 글자 없어요. 바로 그것은 뭘 말하느냐. 물론 공자께서 첫째는 인구가 많아야 되고, 두 번째는 부자가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교육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해서 맹자의 정치 이론이 존재해요. 그게 부라고 하는 것이 경제법 아닙니까? 경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교육이,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교육이 됐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없어요. 논어에는 구체성이 없어요. 이게 물론 논어에서 부를 강조하는 족식족병, 먹을 게 풍족해야 되고 병력이 풍족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백성들이 신임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족식에 관한 방법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밥을 우리가 백성들에게 많이 잘 먹여야 된다는 거 구체적으로 예시된 거 봤습니까? 없어요. 절용이 애인, 쓰는 것을 전략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가져라. 이것은 구체적 방법이 아니라 통치자의 자격이에요. 덕목이고, 이건 통치자의 덕목이라고요. 소위 정치를 하려는 사람의 인격적 도덕적 기준이에요. 그건 방법론이 아니에요. 이게 논어예요. 그런데 맹자에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맹자에 들어서면 바로 백묘지전이라고 하는 정전제도를 통해서 몇 식구가 잘 먹고 살아야 되고, 울타리가에 오묘지전에다가 뽕나무를 심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을 비단 옷을 입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시됐다는 것은 그건 뭘 말하느냐. 민심에 중점을 두는 것이에요.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고 백성들만 돌아오면 천하통일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바로 맹자는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보다 더 민심을 잡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정치의 대도론으로 대도된 것이에요. 이게 공자하고 다른 점이에요. 공자 논어책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어요. 그런데 맹자에 와서는 교육을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공자는 교육하란 말 했지 옳은 가르쳐란 말 한마디도 없죠. 맹자고 넘으면 교육도 뭘 해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구체성을 가지는 거, 그 원리가 뭐냐?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저변에는 모두 그쪽으로 깔려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것을 서서히 정리해 보시면 이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 인의이다 해서 인의를 말했잖아요. 그 인의는 뭘로 당장 그 뒷글이 나갑니까? 바로 이게 효를 말하는 것이고 이게 충이에요. 이게 바로 인의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뒷전으로 한 사람이 없고 바로 임금을 뒷전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충효 개념이에요. 이 충효를 하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백성들이 충효를 하려면 바로 임금이라 하는 것은 인의정치를 해야 이 결과가 나온다 이 소리예요. 이게 이 두 개가 합해지면 득천하예요. 바로 이것이 그 단편적인 예인데, 이게 구체화되기 위해서 인의정치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것이 이런 충효를 하려면 성경제 후 도입법을 채택했어요. 맹자는 사람이 사는 경제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에 도의를 교육시키나 이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경제를 가진다는 것은 정전법을 통해서 모든 식구들이 먹고 살린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이 항산의 개념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먹고 살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 재산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와 같이 기본적 재산이 마련되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은 인간의 기본적 양심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선경제 후 도의는 이건 방법론이에요. 가치관에서 보면 경제가 우선입니까? 도의가 우선입니까? 가치 개념에서 보면 도의가 이미 도덕이 더 비중이 큰 거예요. 비중이 큰 것이고 경제는 두 번째죠. 이게. 그래서 서경에서 삼정법, 정치하는 3대 요소법,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거기는 정덕, 이용, 후세, 이게 서경에서 나타나는 정치의 3대 요소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뭐가 들어있냐면 정덕이에요. 백성의 덕을 바르게 할 것, 그리고 백성이 사용하는 모든 도구를 이롭게 할 것, 이게 불한 뜻이에요. 그리고 백성의 삶에 요즘 말하는 후생이에요. 백성에 대한 생명에 대한 바로 알력, 이것이 삼정이에요. 세 가지 정치하는데 중요한 요소예요. 여기에서 서경에서 말하는 이 정치 요소는 도덕적 기준이 우선이에요. 이 가치관의 문제로 이 글을 서경에서는 배열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이 정덕 개념이 백성의 덕을 바로잡는다는 개념이 이 도의에 관한 것이고 인간의 항심에 관한 것이에요. 바로 이 우리의 현실적인 정치는 도덕적 기준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제가 우선이에요. 여기에서 선경제의 법을 논술했을 때 맹자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수없이 한 서너 군데가 정제법을 중시한 것이에요. 인간의 기본적 재산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기본적인 이 경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을 해요. 맹자는 사람이 일정한 재산이 없이도 인간으로서 일정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이건 누구만이 가능하냐?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사기능이에요. 선비만이 가능하다 딱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을 선비로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은 모두가 학자가 아니에요. 우리 일반 대중들은 정말로 정신적인 무장으로 정말 배고픔을 참고 굶어 죽을지라도 나쁜 짓 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 정도 정신무장을 가진 사람
그거 선비로서도 쉽잖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해종 당시 시간이 얼마 아니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한 5분이면 끝난데 또 말하려 치면 말이 많네요. 광해종 당시 그 북인으로서 그 나쁜 짓 다 하는 누굽니까? 시부, 배모, 살제. 야, 선조를 시해했다고 하죠. 찰떡으로. 그런 것을 시해하고 바로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영창대군 이를 방에 가둬가지고 도움방에다 죽이는 것. 그 일을 다 누가 했느냐? 이첨이가 있어. 이첨이가 있다고. 그런데 이첨이가 그 사람이 천재입니다. 천재고 이첨이가 뭐 때문에 선비하다가 나오느냐. 온체 보면서 가난하니까 마누라가 벽에 흙을 긁어서 먹는 거예요. 벽에 흙을 긁어서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첨이가 나가는 거예요. 이첨이가 그 마누라 너무나 참고 참다가 그 세상에 옛날에 벽에는 황토 발랐을 거 아닙니까? 그 황토를 긁어먹는 모습을 보고 이첨이가 마음 변하고 이첨이가. 그리고 그 역사에서 보시면 이첨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돈을 밝힌 거 아닙니까? 이첨이가. 그와 같이 사람이라는 것은 일정한 재산이 없으면 선비도 힘든 거예요. 참 글로 쓸 때는 정말 간단하게 뭐 절개를 지키고 혼자 절개 지키면 좋은데 이놈의 구조가 온 식구가 절개를 지켜야 돼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로 항일 그 정말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항일한지 아십니까? 온 식구가 그야말로 떼죽으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3대까지. 그 인간이라면 그거 참 힘든 것입니다. 그거 이게 일정한 재산을 가져야 인간이란 거 마음 편한 거지. 그거 정말로 항이라고 그거 일정한 재산도 없이 그 사람 사는 거 그거 정말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친일 그거 정말 증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친일했습니까? 그 집구석 사람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거 쉬운 건 아닌 것입니다. 이 글로 보면 별것도 아니죠. 근데 현실로 우리가 보면 제가 사람 보는 가만히 겪어보면 이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는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뭐라고 합니까? 이 먹는 것이 최고라는 말을 환고조 밑에 있는 여기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군은 이민으로 이천하고 임금은 백성을 하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소리는 뭔 소리예요? 민심이 천심이다 이 소리를 환고조 밑에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민은 22천이라 백성이란 건 먹는 것이 하늘이라고. 그게 바로 그 두 단어가 어떤 사상인가를 가만히 눈여겨보십시오. 이게 거기에서 1000명이라는 문제가 안 나와요. 황포조 당시가 1000명이 안 나온다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천이고 천이 뭐냐? 먹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황포조의 그 신화였던 여기기도 바로 이 부분을 본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경제를 우선시하고 도의교육을 하는 거 여기에는 바로 정치하는 방법론이 제시되고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느냐? 바로 민심을 천심으로 보는 데에서
이처럼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게 맹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다 더 민심을 얻고 민심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 그 사상들이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맹자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논어하고 맹자의 차이점이에요. 그게. 그래서 도의교육도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만하면. 거기에 보면 학교 제도까지 말해요. 3대 정체는 어떤 학교가 있었고 선의상사 학교를 했고 거기에서는 뭘 가르쳤느냐. 오륜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사서삼경이 최초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천명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 국민들에 대해서 경제와 교육에 구체성을 갖는다는 것. 그 이면에는 민심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데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이게 논어하고 맹자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항산을 가지고 항심을 가지면 다음에는 뭘로 오겠습니까? 그것이 중효를 하기가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후정치가 바로 이 왕도정치로 발전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방금 말한 하필할 리고 해서 리가 부국강병으로 넘어가면 이건 인욕이라고 본 것이에요. 인욕에 의한 정치. 바로 인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인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부국강병이라고 하는 거 도덕정치입니까? 이게 무력정치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력정치로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이 리라고 하는 것이 이 부국강병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 패권주의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패권주의라고 하는 것이 상력 그러죠. 무력을 순상하는 주의죠. 바로 이 무력, 이 부국강병의 패권 속에서의 이 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뭐가 들어있습니까? 전쟁의 연속이에요. 이게 전쟁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맹자가 부르짖는 이 왕도정치, 이거 평화주의예요. 이게 평화주의라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정권이야. 바로 이 왕도정치 속에는 그 잔악하고도 정말로 천하 볼 수 없는 이 찬상들을 벗어나려는 목적이 있는 거지. 이게 맹자의 훌륭한 사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맹자 사상은 금서가 됐느냐. 맹자가 금서입니다. 맹자가 금서가 됐다고요. 그게 왜냐면은 민의주거든요. 백성이 최고거든요. 두 번째가 사지. 그 다음에 맨 끝에가 임금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어디하고 그게 틀려집니까? 전군 사상하고 이게 되고 있잖아요. 임금을 높이는 사상하고. 바로 이 전군 사상이라고 하는 거 어느 때 이게 정립됐느냐. 중국에 진시황 때. 진시황 이전에는 임금들이 신하들한테 휘둘렸어요. 휘둘렸던 거예요. 뭐 나라만 봐도 그렇고 제 나라는 그거 아는 것 같죠. 제 나라도 순전히 참신들에 의해서 지배된 나라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후들이 존경하지 않아요. 아니, 논어 안 보셨습니까? 논어 보시면 사암가가 모든 걸 전행해서 정벌 좀 하려고 해도 공자들은 그 사암가한테 가서 좀 탓 좀 하고. 그 정도로 이 왕권이 실추된 것입니다. 그것을 때려 고쳐본 사람이 그래서 진시황 당시부터 절대적인 황제는
권력을 누린 것입니다. 진시황이 얼마 안 있다가 죽었지만 지금까지도 진시황의 앞에는 민주주의가 된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이 진시황의 말패가 이게 연장선상인 것입니다. 또 진시황 당시 뭡니까? 진시황 당시 하는 일이, 진시황 당시에 그 전군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입니다. 절대적 왕권의 그 존의를, 그 존엄한 위험을 높여서 만들어주는 그 이사라고요. 그래서 이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게 이사가 잘한 것은 모두 진시황에게 돌려요. 잘못하면 다 자기가 돌렸어요. 그러면서 진시황이를 신격화시킨 거예요. 그걸 만들어준 사람이 이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표본이 되는 것이에요. 잘한 것은 임금에게로, 잘못한 것은 신하에게로. 바로 이러한 사상이 진시황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시황이 남겨진 이 존분 사상, 이것이 지금까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진시황이 임금의 권력이 민심으로 얻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뭘로 하겠습니까? 이게 덕분이 없는 것입니다. 덕분이. 덕이 부족하면 남을 제압할 수 있는 것은 덕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시황 이후로 지금까지 덕치가 지배한 겁니다. 덕치? 그거 진짜 강아지가 물고 가서 똥 싸던데. 그거. 덕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덕치가. 진시황 이후에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상하고 맹자 사상이 위배가 된 것입니다. 후대에. 바로 그렇게 존군주의로 그렇게 드높여 놨는데 맹자 그를 보게 하겠습니까? 그건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께서는 사서가, 우리가 지금 맨날 보면 사서 하니까 사서가 옛날에도 막 그렇게 네권이 쫙 있는 걸로 보시죠.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송대 때 사서가 정립된 거예요. 그것도 주자에 의해서. 그 2000만 명도에 의해서 정립되기 시작해가지고 사서라는 책이 그 지금의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존귀하게 본 것이에요. 맹자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서마천 사기에 어디가 있습니까? 서마천 사기에. 맹순열전이 맹자하고 순자하고 함께 있어요. 맹자하고 순자하고 함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어떻습니까? 맹자는 성선설이고 순자는 성악설이죠. 성선설과 성악설에 같은 급에다 놓은 사람이에요. 그게 환나라 때 인식이에요. 그것이. 이러기 때문에 이 맹자의 사상이 너무 평화주의로 흐르면서 개혁의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금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우리가 글로 볼 때는 도의적 측면에서 아린욕 존천이라는 것은 수양적 측면이에요. 이 가치 개념이 수양적 측면이라고 해요. 철기를 보존하고 인간의 욕심을 막는 것. 그래서 고자진신장에 가면 바로 수행 방법이 아린욕 존천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정치로 넘어가면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로 나갔고 사람으로 오면 아린욕 존천이고 뭘로 갑니까? 여러분은 맹자가 참 여러가지 발전을 봤습니다. 소인과 대인의 기준을 명쾌하게 말하는 게 맹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똑같은 사람인데 그건 시인야로돼 모두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대인이 되고 어떻게 소인이 됩니까? 그 맹자가 뭐라고 합니까? 종기대체의 대인이요. 그 큰 몸을 따르는 자 대인이 되는 것이고 종기소체의 소인이라 작은 몸을 따르는 자 소인이 된다. 거기에서 대체와 소체의 가치의 개념이 뭡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소체라고 하는 거 사람 육체입니다. 육체의 욕구를 따르는 자 바로 욕심쟁이인 소인이 될 것이고, 대체라고 하는 것은 본성입니다. 내면적 본성의 큰 부분을 따르는 자 대인이 된다. 그 개념이 바로 천리를 보존하는 자 대인이라 할 것이고, 인욕을 따르는 자 소인이라 할 것이라는 그 개념이 모든 데에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서삼경 다 보셔도 대인 소인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맹자예요. 그게 그리고 맹자에 이르러서 과욕이란 말을 통해서 방심을 잡고 과욕을 통한 것이 진심장 핵심 아닙니까? 욕심을 적게 가지라. 거기에서 맹자가 말한 욕심이라는 거 어디의 욕심이냐? 인욕을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말한 인욕은 과욕이라고 그랬거든요. 욕심을 적게라고. 거기에서 말한 욕구, 우리 육체의 욕구를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욕심, 이거 버리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맹자는 적게 가져라 한 것이에요. 그게 과욕 개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아린욕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조철리와 아린욕, 이거 수양적 측면이에요. 사실은 왕도정치와 패도정치, 이 면에 와서는 평화주의와 바로 호전주의로 가는 것이에요. 맹자는 바로 호전주의를 비판한 것이에요. 당시의 호전주의를 비판하고 평화주의를 주창한 것이에요. 이게 맹자의 왕도정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왕권을 탈취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측면이 어디서도 나오느냐. 바로 양양의 아들 양양하고 만났을 때도 나오잖아요. 숙명일지요. 누가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느냐. 불기살인자 능일지어라. 사람 죽인 거 좋아하지 않은 임금 통일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말들이 바로 맹자의 사상 속에서는 당시에 반전주의예요. 전쟁에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반전주의로서 그 평화를 구상하고, 요즘 말로 하면 맹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민본주의예요. 그런데 제도는 어떤 제도냐? 사회주의 제도예요. 사실은 공동무승산, 공동분배 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 정경법에 대한 그 원칙이에요. 그 맹자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 강해요. 이게 이런 사상을 맹자가 제안하면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린욕 전체적으로 왕도정치와 패도정치로 넘어간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종합해서 볼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의 수양론과 정치에 관한 호전과 반전주의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허연지기에 관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하겠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돌아가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